여러분, 오늘 저녁 퇴근길에 혹시 고소한 치킨 냄새 맡으셨나요? 아,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요. 그쵸. 바삭한 껍질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 당신의 부동산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선명하게 짚어보는 시간, AI 부동산 복덕방사 고은입니다. 오늘도 헤리티지 디벨롭먼트 하현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현택입니다.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 고소한 냄새 뒤에 가려진 아주 매캐하고 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쓴 이야기라. 혹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모아타운 선정된 동네 가보면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경축 선정 현수막 걸려있고 집주인분들은 이제 우리도 아파트 산다 하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계시던데요. 그렇죠.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딱 한 곳, 동네 어귀에 있는 20년 된 치킨집만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요? 네. 사장님이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쿵쿵 울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왜 울고 계신 거죠? 그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집주인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우리 같은 세입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젓가락인가요? 와, 일회용 젓가락. 그 말이 진짜 비수처럼 꽂히네요. 너무 아픈 말이죠. 사실 그 치킨집 20년 동안 동네 사랑방이었잖아요. 애들 생일 파티도 하고 월드컵 때 다 같이 모여서 응원도 하고. 그런데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 전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말로 둥지내몰림이라고 하죠. 둥지내몰림. 동네가 좋아져서 집값은 오르는데 정작 그곳을 지켜온 원주민과 상인들은 쫓겨나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인테리어 비용도 수천만 원 들었을 테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바닥 닦아가며 만든 권리금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억 단위일 텐데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뼈아픈 현실이지만 권리금은 법이 챙겨주는 보상금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권리금도 법에 보호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긴 있죠. 하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요.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건물을 부수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통 터치할 다음 타자가 없는 거죠. 회수할 통로가 막혀버리니 사실상 권리금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도 재건축으로 인한 폐거 때는 건물주를 책임 묻기 어렵고요.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그럼 권리금은 구조상 그렇다 치고 보통 재개발하면 이사비나 영업손실보상금 같은 건 주지 않나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재개발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손실보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열리긴 하는군요. 네,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규모라서 다른가요? 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 보상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럼 조합 마음대로라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서울시 조례로 세입자에게 보상해주면 용적률 더 줄게 라고 인센티브를 주긴 하는데요. 조합이 우리 인센티브 필요 없고 그냥 빨리 갈래 해버리면 세입자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구조입니다. 와, 그러니까 당연히 주겠지 하고 넉넉히 있다가는 권리금은커녕 이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집주인분들에게는 재산 증식이지만 세입자분들에게는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생존의 위기니까요. 그렇죠. 20년 된 치킨집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역사와 기억이 불도저에 밀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새 아파트 들어선다고 으리으리한 프랜차이즈만 들어오면 정작 사람 냄새 나는 그 골목 감성은 다 죽는 거잖아요. 삭막한 콘크리트 숲만 남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서울시가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어떤 정책이죠? 단순히 조합의 선의나 도덕심에만 기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당근이요? 서울시가 조합한테 보너스라도 주나요?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너희가 세입자 내쫓지 않고 챙겨주면 우리도 너희 사업 도와줄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주거나 임시상가 같은 상생안을 내놓으면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여주는 혜택을 줍니다. 아, 세상엔 공짜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보상 비용이 나가니까 손해 같지만 대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이걸 상생 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조합은 사업 여건 좋아져서 웃고, 세입자는 생계터전 지켜서 웃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야, 그거야말로 진짜 신의 한 수네요. 무조건 나가라, 못 나간다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현명한 조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눈물 위에 지은 집이 명품이 될 순 없으니까요. 조합원분들도 당장 돈 나간다고 아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 속도도 높이고 이웃의 눈물도 닦아주는 그런 품격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업. 와, 이 단어가 참 울림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불안해하고 계실 우리 사장님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낡은 골목 어귀료에 20년 동안 지켜온 치킨집 사장님의 땀방울이 존중되어야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치도 빛날 수 있습니다. 부디 법대로라는 차가운 칼날보다는 서울시가 마련해준 상생의 카드를 집어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건 집주인들만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상생이 곧 이익이다라는 현실적인 해법까지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사장님들이 웃으면서 다시 닭을 튀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